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제네시스 GV60이 공개가 됐죠.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같은 플랫폼으로 만든 아이오닉5나 기아 EV6랑 여러 가지 뭐 크기나 스펙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두 차 중에 아이오닉5와 EV6 두 차 중에 굳이 따지자면 EV6랑 같은 게 더 많습니다. 가격은 이륜 구동 모델이 5,990만 원부터 요게 6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4륜 구동 모델은 힘이 훨씬 더 세지지만 6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을 절반밖에 못 받죠. 그리고 이 4륜 구동 모델에서도 더 파워를 높인 퍼포먼스 모델도 있는데 요게 시속 100km까지 4초 만에 가속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구체적인 가격표랑 옵션표는 10월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요거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GV60의 디자인 리뷰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미디어 오토. 제네시스의 첫 전용 전기차 GV60이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현대, 기아, 제네시스 딱 한 대씩 만들었거든요. 현대는 아이오닉5, 기아는 EV6, 그리고 제네시스는 GV60으로 딱 만든 거예요. 아이오닉5는 가족들과의 행복한 생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캠핑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차를 좀 큼직하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고요. 기아 EV6 같은 경우는 효율과 역동성에 집중해서 좀 늘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GV60 이거는 제네시스 브랜드답게 럭셔리하고 그리고 첨단 기술, 세계 최초의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툭툭툭툭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GV60에는 기존에 없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실제로 들어가 있죠. 얼굴 인식, 얼굴만 딱 알아보면은 차 문이 딱 열리고 뭐 이렇게 이런 얼굴 인식 기능.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 기능도 양산차에 적용이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면서 세계 최초 타이틀, 요거 욕심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V2의 기능, 요거 양산화한 게 세계 최초죠. 그리고 무선 충전, 요것도 세계 최초 타이틀이고요. 그 이후에 또 몇 가지가 세계 최초 타이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디어 오토만 보면은 미래가 그냥 보입니다. 자, GV60의 디자인을 보면은 기존의 제네시스와는 좀 많이 다르죠.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어요. 그리고 캐릭터 라인 같은 거,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포물선처럼 하는 요 캐릭터 라인도 없어요. 그냥 둥글둥글하고 앞에는 뭔가 뚝 막혀 있어. 이렇게 다르게 생긴 게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필요 없죠. 전기차는 앞에 뭐 엔진이 뜨겁게 막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닥에 낮게 깔려 있는 배터리 정도가 조금 뜨거워지거든요. 그거를 식히기 위해서 낮게 공기가 쑥 들어오는 이런 거를 뚫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기역학적으로 둥글둥글하게 다 다듬은 겁니다. 이게 전기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의 패밀리 룩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라디에이터 그릴을 중심으로 계속 연결되어 왔죠.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면서부터 엔진이 앞에 딱 들어갔어요. 이걸 시키기 위해서 라디에이터 그릴을 앞에 딱 해놨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 독창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까, 이게 패밀리 룩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헤드램프는 패밀리 룩의 범주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헤드램프는 그냥 유리를 불어서 만들던 시절, 유리를 둥그렇게 불어서 만들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원형 헤드램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드램프는 독창적으로 만들 수가 없던 시절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독창적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그릴을 중심으로 패밀리 룩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게 뭐 롤스로이스 폭포수 그릴이라든지 BMW의 키드니 그릴, 이런 것들이 패밀리 룩을 만들어낸 라디에이터 그릴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패밀리 룩의 중심이 아니에요. 전기차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패밀리 룩은 램프입니다. 헤드램프예요. 그래서 제네시스는 두 줄 램프 요거를 딱 내세운 거예요. 제네시스에서 이 두 줄은 그냥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홍보 영상 할 때도 두 줄이 막 계속 나오잖아. 그리고 GV60의 실내에도 두 줄이 옆으로 쫙 갑니다. 요 손잡이 있는데 두 줄 쫙 가요. 두 줄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참고로 헤드램프는 옛날부터 다 동그란 거밖에 못 만들었었고요. 네모난 헤드램프를 만든 게 불과 1970년대 이후부터나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LED 헤드램프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처럼 헤드램프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패밀리룩을 만들어가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디리릭.
GV60에서는 이 두 줄 램프를 좀 더 역동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요걸 약간 안으로 이렇게 좀 안으로 좀 모이게 이렇게 하면 조금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G80이나 G90은 이렇게 그냥 평행선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좀 역동적인 느낌을 내려면 조금 안으로 조금 이렇게 좀 찌르듯이 이렇게 하고 테일 램프도 GV60 약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요게 약간 젊은 느낌, 역동적인 느낌을 내는 두 줄 램프예요. 앞에 있는 두 줄 램프에서 이게 방향지시등도 들어오고요. 뒤에 있는 두 줄 램프는 이게 정지등 역할만 합니다. 방향지시등은 밑에 별도로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뒤에 호박색으로 방향지시등을 하지 않고 그냥 빨간색이 껌뻑껌뻑하기 때문에 미국은 요 두 줄 램프가 껌뻑껌뻑하면서 방향지시등 역할까지 해줍니다. 후진등은 요 범퍼 밑에 이렇게 네모난 등이 이렇게 바닥에 가이드 램프라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딱딱 찍어주는 요 역할까지 하는 후진등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은 이 에어 스포일러에서 일직선으로 정지등이 쭉 들어오는데 요거 좀 근사합니다. GV60은 마치 차돌처럼 단단한 느낌의 그런 스포츠 스타일 콤팩트 크로스오버 요런 차예요. 하얀색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딱 단단해 보이는 차돌 같은 느낌. 요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eGMP 플랫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바닥에 배터리를 크게 깔아야 되기 때문에 앞뒤 바퀴 사이가 상당히 길고 2.9m예요. 휠베이스가 2.9m. 그리고 차를 콤팩트하고 단단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오버행, 그러니까 앞뒤 범퍼의 사이즈를 극단적으로 줄였죠. 그래서 바퀴가 양쪽 끝으로 쭉 가 있는 아주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스탠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차체의 바디는 라인 같은 거 하나도 넣지 않고 그냥 차돌처럼 단단한 차돌처럼 매끈하게 만든 게 GV60의 디자인 포인트예요. 최근 몇 년 동안의 자동차 디자인의 화두는 심리스, 여자들 속옷에서만 심리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자제품에서도 한동안 심리스였고요. 지금은 자동차에서도 한창 심리스입니다. 심리스는 원래 패션 용어예요. 이 봉제선, 심, 요거를 없앤다. 그 봉제선을 없애서 옷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매끈해 보이게 고품질의 옷, 럭셔리한 옷, 제대로 만든 옷 이런 것처럼 보이고 또 입었을 때 상당히 편하게. 이래서 심리스 옷 그러면은 좀 비쌌죠. 좀 명품 옷, 심리스. 요게 전자제품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대박을 친 게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올 때, 요 뒤에 사과 마크를 넣을 때, 요 동시대의 다른 스마트폰들은 그냥 뒷면에다가 로고를 그냥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 로고가 좀 튀어나와 있었죠. 근데 아이폰은 이 로고를 넣기 위해서 뒷면을 아예 사과 모양으로 파요. 그 다음에 사과 모양 엠블럼을 거기다 쏙 집어넣어서 매끈하게, 심리스, 굴곡이 전혀 느껴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서 제대로 만든 이미지, 명품 이미지, 깔끔하게 만든 이미지, 이런 것들로 성공을 한 거죠. 제품 디자인에 뭔가 일대 혁신을 보여준 게 아이폰이 보여준 이런 심리스 디자인입니다. 자동차에서도 이런 심리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요 본닛의 파팅 라인 같은 거, 이 언제나 있었잖아요. 이런 파팅 라인 같은 걸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좀 더 매끈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잘 만든 차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GV60은 본닛 라인을 이렇게 옆으로 뺐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딱 보면은 본닛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차가 좀 더 넓어 보이고 매끈해 보이고. 그래서 GV60의 이런 차돌 같은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끈한 본닛의 중심에 제네시스 엠블렘 딱 보세요. 납작하게 만든 금속 엠블렘은 바싹 붙였잖아요. 근데 조금 튀어나옵니다. 그냥 본닛 위에다가 얇게 만든 기호세 패턴을 넣은 제네시스 날개 엠블렘을 딱 붙인 거예요. 요거는 완성형은 아니에요. 요거 다음에 나올 제네시스는 이 엠블럼 부분을 약간 파내서 안으로 쑥 집어넣어가지고 매끈하게, 더 매끈하게 만듭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이거? 이거 얘기해도 되지, 뭐, 이거, 제네시스 X 콘셉트카. 거기 보면은 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최초 유포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제네시스가 먼저 다 얘기한 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다만 이렇게 다음에 나올 차는 이렇게 엠블럼 있는 데를 날개 모양으로 파서 거기다가 싹 튀어나오지 않게 엠블렘을 넣는다. 이것도 보안 위반인가 이것도? 다음 차는 뭐 나오나요? 다음 차? G90! 띠릭띠릭. 실내로 들어가면은 일단 소재는 최상급 뭐 좋은 가죽도 쓰고 뭐 스웨이드 뭐 이런 걸로 꼼꼼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인테리어는 GV70이 짱인 것 같아요. GV70을 제가 처음 딱 봤을 때는 와 감동이었어. 와 이렇게 심플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넣을 거 다 넣고 와 이거는 제가 예전에 백상예술제 요거를 취재를 딱 가서 GQ 있을 때 그때 딱 가가지고 김태희를 실제로 처음 요 한 50cm 앞에서 딱 만났는데 김태희 아니에요? 나중에 김태희 잠깐 태희야 나중에 김태희를 딱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진짜 이렇게 뭉클해진다는 게 와 그 느낌 비슷하게 GV70 문을 딱 열었을 때 느꼈었어요. 근데 GV60의 인테리어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문을 딱 열었는데 잘 만들었네. 김태희 수준은 아니고 그냥 한 유다현 정도? 또 유다현은 되게 예뻐요.
예, 우리가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이렇게 감동이 없고 그럴 뿐이지. 딴 데 가면 여신이야, 다현이도. 하여튼 GV60의 실내도 예뻐요. 예쁜데 GV70만큼의 감동은 좀 덜했다. 라는 겁니다. 김태희 얘기 괜히 한다, 이거. 특히 요 운전석의 요 디스플레이. 이게 커브드가 아니에요. EV6도 커브드로 해서 근사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평면 디스플레이 두 개가 이렇게 V자로 약간 꺾여 있어. 이거 좀 아니잖아요. 예, 제네시스 디자이너 분들 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EV6도 했는데. 게다가 디지털 사이드 미러 요거 딱 이런 거 있는 거 요거 그냥 아이오닉 5에다가 테두리 이렇게 검은게 한 거밖에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아이오닉 5에서 봤던 것들 그리고 뭐 다른 제네시스에서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서 사실 놀라움이라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인테리어의 그 대시보드를 이렇게 보면은 에어컨 송풍구가 나온 위치라든가 글로브 박스가 이렇게 서랍식으로 열리는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아이오닉 5랑 그 내부 구조는 같은 걸 쓰는 게 아닐까. 요 안에 하네스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구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이오닉 5랑 거의 비슷하고 겉에 요 형상만 좀 GV60에 맞게 디자인을 새로 좀 껍데기를 좀 바꾼 게 아닐까. 요런 생각은 듭니다. GV60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 만들었는데도 아이오닉 5랑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요건 좀 잘못 만든 거예요. 제네시스에 맞게 더 만들었어야죠. 그리고 시트도 아이오닉 5 거를 이렇게 스킨 체인지를 좀 고급지게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나 뭐 시트의 움직임이나 뭐 요런 것들은 아이오닉 5랑 뭐 거의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 인테리어에서 그냥 감동적인 게 딱 하나 있어. 기어노브. 와, 요거는 세계 1등입니다. 이게 시동을 걸기 전에는 마법의 구슬같이 이렇게 은은한 빛이 이렇게 나오면서 무드램프 구실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뭔가 마법이 나올 것 같은 좀 신비스럽게 생긴 요게 이제 시동을 딱 걸면 빙글 뒤집히면서 기어노브가 되는 거예요. 이 기어노브는 이렇게 드라이브 이렇게 하면은 뭐 후진, 전진, 후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어노브 밑에가 약간 횡하니 비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이렇게 무슨 선반 같은 것도 안 놔두고 그래서 수납 공간으로 쓰기도 뭐하고 뭔가 이렇게 횡하니 남아가지고 뭔가 공간감은 좀 쾌적해 보이는데 요 센터 터널 이런 거 밑에 부분은 좀 애매하게 남겨뒀어요. 오디오는 뱅앤올룹슨 17개의 스피커가 들어간 뱅앤올룹슨이 들어가는데 이 수입차에서도 좀 좋은 오디오다 그러면은 뱅앤올룹슨이랑 바원 윌킨스 정도를 뽑는데 뭐 사운드는 안 들어봤지만 요 기대됩니다.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뱅앤올룹슨과 이 바원 윌킨스는 2차 저차에 많이 세팅을 하면서 이 세팅 노하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차에다가 적용을 해도 그 차의 실내 공간의 소재라든가 뭐 그 차의 실내 공간의 모양 이런 것들을 딱딱 맞춰가지고 이 음장 효과도 잘 넣어서 오디오 세팅을 상당히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뱅앤올룹슨에 17개 스피커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와 소리는 괜찮겠네 라는 느낌이 확 들죠. 참고로 제네시스 브랜드는 요 차부터 이제 렉시콘 안 쓰고 뱅앤올룹슨 씁니다. 예, 조만간 나올 G90에도 뱅앤올룹슨 들어가요. 그 문짝 안쪽에 요 손잡이를 요걸 구스넥이라 그러거든요. 마치 이제 거위의 목처럼 길쭉하게 생긴 요 손잡이, 요걸 구스넥이라 그러는데 요 구스넥 위에 보면은 동그란 뭔가가 있는데 이게 운전석 쪽에는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그 스위치예요. 근데 이 동반석 쪽에는 그게 뚜껑을 열면 열립니다. 그리고 안에가 비어 있어. 이게 여기다 방향제를 넣는 겁니다. 방향제. 그대로 뒷좌석으로 가면 뒷좌석은 넓어요. 휠베이스가 2,900이나 되기 때문에 뭐 기아 EV6랑 휠베이스 똑같잖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은 넓은데 기아 EV6보다 GV60이 전고가 3cm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헤드룸이 좀 더 EV6에 비해서 좀 더 여유로워 보여요. 그리고 특히나 뒷좌석의 헤드룸. 뒷좌석의 헤드룸은 이 시트를 리클라이닝 했을 때 EV6는 요 뒤에 좀 걸렸잖아요, 머리가. 근데 GV60은 조금 더 높게 설정이 돼서 딱히 걸리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아직 안 타본 거예요. 나는 아직 안 타본 거예요. 꿈에서도 안 타본 거야. 띠릭띠릭. GV60의 이 뒷좌석 시트는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건 안 되고요. 리클라이닝은 상당히 좀 각도가 많이 돼서 실제로 릴렉스 할 수 있게 쭉 눕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나 이런 것들이 이 문짝 쪽에 붙어 있는 게 조금 특이해요. 열선 스위치도 이 문짝 쪽에 붙어 있고, 그리고 팔걸이에도 컵홀더 또 있습니다. 양쪽으로 뭔가 음료수를 이거 마셨다, 이거 마셨다, 이거 마셨다, 이거 마셨다, 막 이럴 수 있는 것 같아. 뒷좌석 시트 밑에는 V2의 콘센트 딱 있고, 하여튼 뭐 아이오닉 5나 EV6에 들어갔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트를 이렇게 딱 접으면은 트렁크로 평평하게 쭉 연결이 돼서 뭐 차박 같은 거 하기에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잘 만든 게 이 트렁크 바닥에 이 바닥판을 요렇게만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요 옆에 것도 요렇게 또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요거는 좀 잘했더라고요. 트렁크 바닥 들추면은 뭐 수납 공간은 한 요 정도 높이 정도가 좀 있고, 뭐 아이오닉 5나 EV6랑 비슷한 수납 공간 있고,
앞에 프렁크로 가면은 프렁크 공간도 EV6나 아이오닉 5랑 그냥 같습니다. 후륜 구동 모델은 요 프렁크가 조금 더 넓고 사륜 구동 모델은 여기 앞에도 전기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프렁크가 조금 좁아진다. 똑같아요. 띠리릭 이 전기 배터리와 전기 모터 요것도 EV6랑 그냥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K에서 만든 77.4kWh 배터리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 요거 EV6랑 같고요. 그 다음에 이륜 구동 모델, 후륜 구동 모델은 168kW에 350Nm를 내는, 그러니까 마력으로 환산하면 229마력의 토크가 35.8kg 포스미터를 내는 토크. 요거는 EV6랑 파워가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플랫폼도 같고 전기 배터리도 같고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모터도 같고 그러면은 항속거리, 항속거리는 어떠냐? EV6는 474km 달릴 수 있게 인증을 받았잖아요. 근데 GV60은 451km. 똑같은 전기 모터와 똑같은 전기 배터리로 GV60이 조금 좀 덜 달리는데 한 20km 정도 덜 달리는데 요거는 아마 좀 등치가 좀 더 통통하게 생겨서 전고가 3cm 높고 좀 더 통통하게 생기고 요래서 공기 저항을 조금 더 받으니까 아마 20km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GV60은 뭐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서 무게도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항속거리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요 2륜 구동 모델의 가격이 5,99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요게 6천만 원 이하니까 요 2륜 구동 모델을 사시면은 전기차 보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요거로도 충분해요. 229마력의 토크가 35.8 정도면은 뭐 자연흡기 엔진으로는 대략 한 3리터 정도 급의 파워로 보이기 때문에 요거 뭐 시속 100km까지 한 7초면은 가속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도 그냥 재밌게 몰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요게 부족하면 4륜 구동 모델로 가면 되는데 이 4륜 구동 모델을 하면은 앞에 100마력 정도 내는 전기 모터가 하나 더 붙죠. 그래서 229마력이 아니고 305마력이 됩니다. 234kW에 605Nm를 내니까 마력으로 환산하면 305마력의 토크가 61.6이에요. 요거 자연흡기 엔진으로 대충 가늠을 하면은 한 8기통 5리터급 파워까지 나옵니다. 상당히 힘이 센 거예요. 305마력의 토크가 61.6이면은 맘대로 그냥 쭉쭉 몰고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면은 시속 100km까지 대략 5초 정도면은 가속이 돼요. 근데 요 4륜 구동 모델은 가격이 6,459만 원부터니까 6천만 원을 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절반만 받게 됩니다. 근데 이 4륜 구동 모델, 이 시속 100km까지 5초 만에 가속이 된다는 이 4륜 구동 모델로도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은 퍼포먼스 모델이 있어요. 요거는 더 강력한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속 100km까지 4초. 4초입니다. 이 정도면은 스포츠카예요. 4륜 구동 모델은 뒤에는 168kW, 앞에는 75kW 전기 모터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퍼포먼스 모델은 앞 뒤에 다 160kW 전기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20kW의 파워를 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운전대 보면은 여기 라임 색깔 요 버튼으로 부스트라고 써 있잖아요. 요거 버튼 딱 누르면은 10초 동안 힘이 더 세지면서 360kW까지 내줍니다. 원래는 320kW인데 부스트 버튼 누르면 360kW까지 파워를 10초 동안 내주는 거예요. 요걸 마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482마력에 토크가 71.4kg 포스미터거든요. 요 정도 파워면요, 자연흡기 엔진으로 환산하면은 12기통 거의 6리터 수준의 플래그십 세단에 해당하는 정도의 파워예요. 이러니까 제로백이 4초 막 이렇게 나오죠. GV60은 요 달리는 즐거움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드리프트 모드도 있다 그러는데 아마 그 뒷바퀴의 양쪽에 토크 배분을 5대5로 딱 잠궈두는 그 LSD 장치를 넣어서 그래서 좌우 바퀴가 이렇게 똑같이 돌게 해서 아마 드리프트가 좀 가능하게 해주지 않나 요런 구조일 것 같은데 요 구체적인 작동 조건이나 작동 방법 요런 것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드리프트를 막 할 수 있게 뭔가 무슨 모드가 있대요. 요거는 이제 차를 받아봐야 알겠죠. 그리고 달리는 느낌을 아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인공적인 사운드로 3가지나 준비를 했는데 미래차 분위기 낸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아마 우주선 소리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차의 그런 느낌 내는 소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내연기관차 느낌 내는 소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소리를 내주고 있다고 하고 바닥 소음을 뭐 반대 주파수를 뭐 쏴가지고 바닥 소음을 없애는 뭐 이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좀 역동적으로 재미나게 달릴 수 있는 차로 개발된 것 같습니다. 몰아보진 않았어요 아직. 진짜 이건 몰아보진 않았어. 보기는 보지도 않았어 아직. 이거 왜 미쳤나봐. 띠리릭 그리고 GV60에는 이게 키가 새로운 디자인의 키예요.
기존에 그 제네시스에 들었던 이렇게 약간 파이프 이렇게 눌러놓은 것 같은 그런 키가 아니고 네모나게 돼서 이렇게 격자 그릴 같은 거 이런 패턴이 들어갔는데 이거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약간 명품 백 같은데 딱 들어가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뭐 키도 잘 했고 뭐 얼굴 인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지문 인식도 있고 막 이래서 이 키를 굳이 갖고 다니지 않아도 뭐 될 수 있고 또 OTA도 좀 더 확대 적용되죠. 예전에 현대기아 자동차는 OTA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이런 것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었는데 몇 가지 엔진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기능적인 것들도 OTA로 뭐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또 무선으로 전기차 충전하는 요 시스템도 세계 최초로 양산 적용되고 해서 하여튼 첨단 느낌 물씬 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띠릭띠릭. 제네시스 GV60은 뭐 저도 지금 살까 말까 망설이는 중이에요. 무슨 전기차로 하여튼 갈아타야 되는데 아이고 고민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아이오닉 5도 계약했다가 뭐 해가지고 뭐 망설이다가 이거 나가리 됐고 EV6도 계약을 했다가 지금 EV6 GT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GV60이 또 마음속으로 훅 들어왔어. 조만간 요 가격표가 10월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가격표 나올 때 또 저도 막 분석해가지고 요 내용도 전해드리면서 저도 요거를 살지 말지 요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